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0일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부제목이 웃기는 미국 고용 보고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약간은 좀 충격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미국 경기 지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네, 그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네,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를 하고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좋지는 좀 못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또 좋은 또 섹터는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예, 우리는 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역시나 네, 오늘도 식품주 네, 한류의 영향으로 K-팝, 한류 드라마 그리고 네, 식품주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네, 오늘 농심도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네, 요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예, 우리는 항상 네, 이런 점을 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단은 고용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농업 예, 고용지수 했는데 이제 일단은 요거 3월치죠. 3월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또 낮게 나오고 요번엔 또 5월은 높게 나와서 이게 왜 영향을 주었나 이거를 네, 이게 통계의 한계죠. 그래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 비하지 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ADP라든지 졸트라든지 고용이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고용 둔화가 되면서 국채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도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캐나다하고 EU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 좀 예상치보다 이 예상치를 또 너무 줄여놨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전달이 너무 적었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너무 뜨겁고 적고 뜨겁고 그래서 요거를 좀 평균적으로 봐야지 이게 통계라는 게 그달에는 안 잡혔지만 그게 이제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도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는데 골고루 나오지가 않아요. 어느 달에는 좀 많이 나오고 어느 달은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기별로도 그런데 달이면 더 그러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짚어드렸어요. 이게 5월 지난달에 발표됐던 4월에서는 정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죠. 정부의 고용이 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4월에는 이제 이게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늘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 달에 이게 잡히지 않았던 게 2월 됐을 수 있다. 항상 그런 점. 그래서 우리는 그달 이렇게 일일비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래도 졸트라든지 네, 그리고 ADP 고용보고서처럼 조금씩 둔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그달만 보니까, 이게 갑자기 높아져서 걱정을 합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미국이 경기가 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경기 지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갑자기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용이 많이 늘어난 거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실제로는 숫자는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3.9에서 4.0 드디어 이제 4%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 좀 웃기죠, 그죠? 일자리 늘었는데 실업률이 늘어요. 같이 느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통계의 오류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예, 저 국채금리가 갑자기 뛰어서, 지난주에 잘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죠? ADP 졸트, 그리고 뭐, 제조, 예, PMI, 뭐, 다 이게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잘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한 번에 갑자기, 예, 딱 절반을 그냥 만회해버리네요. 그렇지만, 뭐, 딱, 완전히 올라간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딱 요게 걸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지만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CPI나 또는 FOMC가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발표 직전에 예, 이 결과가 조금은 예, 좀 약간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예, 역시나 예, 우리는 항상 뭐 그 통계는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미국 증시는 크게 여기에 동요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것은 그달 2월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네, 좀, 오류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국채금리는 조금 이제 좀 우려스럽지만, 좀 반등세가, 그렇지만, 예, 증시는 크게 여기에 동요받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CPI가 발표가 되는데 6월 10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죠. 그래서 CPI는 이제 하여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거 미국 시간인 거죠. 6월 12일 날 그래서 그런 CPI 그래서 CPI가 물론 PC가 중요하지는 하지만 이제 CPI가 먼저 발표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FOMC 또 바로 직전에 발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원이 그나마 그래서 이제 좀 3.6에서 3.5 이렇게 서서히 잡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CPI는 아직도 3%대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계속 잡히고 있는 모습. 추세적으로는 어떻다? 고용도 그렇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빠르진 않지만 계속 서서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이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방향성을. 그래서 그달그달의 지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그 개발자의 회의가 오늘 있죠. 10일 날. 그래서 역시 이제 기대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한테 뭐 한번 시가총액에서 좀 뒤처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뭐 2위 자리를 만회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은 뭐 애플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애플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인공지능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밤 새벽 또 결과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는 뭐 지난주 이게 워낙 이제 동해 포항 영일만의 석유 천연가스 요 얘기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대표적인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 수입국인데 여기서도 석유 나면 어떡하냐 뭐 걱정도 좀 있었고 물론 우리는 뭐 기대감도 있지만 또 차분하게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유가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내려왔다가 이래저래 이제 감산도 이제 줄여야 되고 요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산에서 좋은 것은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도 이제는 드디어 이제 감산을 이제 줄이기로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유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증시는 오늘 저희 뭐 항생이라든지 뭐 대만도 오늘 다 저기 휴장이죠. 오늘 휴장이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오히려 상승해요. 오히려 니케이는 이제 상승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금리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완전히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어때요? 보면 또 빨간불 들어왔죠. 그래도 양봉입니다. 그래도 양봉이에요. 양봉의 흐름이고 이런 점에 주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조금은 좀 이제 좀 황당했죠, 그죠?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뭐
갑자기 일자리 늘었더라고. 이전 지표랑 워낙 달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어쨌든 통계적인 좀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월에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게 2월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업률은 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예,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예, 물가도 서서히 잡히고 있다. 이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외인들은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오전에 1조의 선물을 던지고 있죠. 1조의 선물을 던지고 있고, 그렇지만 현물은 뭐 그닥 뭐 이렇게 매도세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FOMC도 수요일 날 있어요. 다 맞물려 있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또 눈치도 보고 CPI도 발표되고 FOMC도 발표되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까지 딱 있습니다. 목요일에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엄청 좋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뭐 삼성전자가 2%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대형주들이 뭐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선물 매도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충격을, 예, 안 주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충격을 좀 주긴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이래저래 뭐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현물, 네, 역시나 이제 매동을 보니까, 그죠? 이제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는 있었단 말이죠. 매도,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조단위에 선물 오전에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네, 최근에 매수 있었고, 또 매도고.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런,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오히려 개별 종목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고, 그래서 이노텍하고 BH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뭐 우리 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이제 21선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다,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시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계속 봐야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LG는 때, 그리고 BH 역시 21선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 어차피 뭐 지금도 뭐 저평가고요, 그죠? 예, 그리고 네, 어차피 그 실적도 더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던질 이유는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이제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런 어떤 캐즘, 전기차의 캐즘, 성장하는 거는 맞지만 잠깐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캐즘을 탈피해 줄 수 있는 선봉장으로 제가 EV3를 말씀드렸는데, 예, 요번에 디자인도 이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 요즘 현대차, 기아, 네, 여기 뭐 디자인도 잘했고, 그리고 역시나 가격이죠. 그렇죠? 뭐 중국 차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응하는 것도 뭐 이유는 되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사기에는 전기차가 그동안 좀 비쌌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광물 가격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가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가 어떻습니까? 이제 유지비가 덜 들죠, 그죠? 예, 충전해서 쓰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유지비가 덜 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화되기는 조금 예,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EV3를 보니까 얘가 이제 3천만 원대긴 한데 그 지방마다 이제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이 다르죠. 예, 지방마다 지역에 따라서는 네, 2천만 원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디자인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일단 뭐 가격이 깡패죠. 예,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계약도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좀 차가 좀 잘 팔릴 것 같다. 이제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도 그랬는데 예, 역시나 좀 계약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격을 좀 이렇게 좀 인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이제 EV3가 그 선봉장이다. 저 캐즘을 탈출하는 그 선봉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 그리고 테슬라도 향후에 이렇게 좀 저가 차량. 근데 저가하지만 성능도 좋고 그렇죠? 예, 그 주행거리도 꽤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 이제 다시 잘 팔리고 어차피 분위기는 이제 그게 이 캐즘을 어, 탈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2차 전지는 좀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래서 뭐 종목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BH 받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CIS 뭐 TMP 장비 종목 TMP를 봤었는데 이제 CIS도 최근에 오늘 좀 10%까지 급등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식품주가 계속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드라마, 원래는 K-팝이었죠. K-팝에서 한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다음 OTT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죠? 예, 그리고 나름 이제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비싸게 팔려도 수출이 잘 돼요 또.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식품주 그리고 해외 나가면 이제 여행 좀 하다 보면 또 한국 음식 땡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역시 농심, 컵라면, 그렇죠?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땡길 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먼저 날아갔죠. 예, 그다음에 역시 농심도 따라가 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크라운 제가가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 갔는데 물론 네 그죠 크라운 제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종로에 가보면은 이렇게 과자를 옛날에는 뭐 화장품을 막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과자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오늘 크라운 제가가 급등을 해줬고 거래량 튀었고 좀 최근에 이제 요좀 식품주가 올라갈 때 크라운 제거는 덜 탔죠. 예, 그래서 오늘 겉터향이죠 말 그대로 겉터향이 트고 그래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거는 좀 더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인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PER도 낮고요. 그 다음에 PBR도 낮고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주죠. 그리고 실적이 뭐 이건 식품주가 원래는 이 성장주에 지금은 이 한류 바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 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도 많고요. 또 외국에서도 또 이렇게 워낙 이제 한국 드라마, OTT, 막 영화 이런 거 보고서 이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 의 흐름은 이제 당분간 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거래량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더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더 흐름을 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원조 한류죠. 원조 한류 K-팝. 근데 최근에 좀 악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다 못 가고 계속 눌리는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에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한류에 그리고 K-팝에 BTS를 빼놓고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이제 요번 주 수요일이네요. 뭐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역시 뭐 또 하나의 의미로 BTS 진이 멤버 가장 맏형이죠. 이제 전역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그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 일부러 짜놓은 것 같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상한 이유로 해서 계속 막 뉴해요. 그죠?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계속 뉴했는데
역시 BTS의 전력과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M조차도 60일선은 최근에 좀 스캔들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뭐 거의 찌라시 뭐 이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뭐 하이브를 안 볼 수가 없죠. 역시 21선에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한류 K-팝에서 이제 BTS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 활동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뭐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뉴진스는 뭐 뉴진스다, 그죠? 그래서 역시 뭐 활동을 뭐 어쨌든 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 빠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엔터 악재도 이제 뭐 진짜 뭐 계속 악재만 반영됐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